평범해요. 뭐 별거 없어요. 속된 말로 구리다, 이 정도로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서도 이런 매장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막 이런 매장들이 억대로 막 팔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순이익으로 가져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 채널에 많이 모셨었죠. 그리고 강의도 하셨고요. 어제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잠깐 하고 왔는데 참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데 맛도 뭐 딱히 막 최상급은 아닌 것 같은데 억대씩 판단 말이에요. 그것도 2년 이상, 막 3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끔 식당에서 돈을 좀 더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식당들만 거의 좀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점심 때도 그런 식당에 갔었어요. 지난 주말에는 실제로 돈을 더 주고 오기도 했고요. 뭐 그 돈이 엄청 크진 않고 10,000원 정도 제가 더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제가 돈이 막 남아 돌아서 아니면 돈이 제가 막 많아서 바쁘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엊그제도 출장을 갔다가 순대국밥 8,000원짜리를 먹었는데 10,000원을 제가 드리고 거스름돈을 안 받았어요. 뭐 그래봐야 그거 2,000원 정도 더 드리는 거니까 돈 자랑은 사실 아닌 셈이죠. 어쨌든 이런 식당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곱씹어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좀 도드라지는데 하나같이 다 일률적인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종종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식당은 절대 사라지면 안 돼요. 혹은 이 식당이 잘 돼야 문 안 닫으니까 내가 거스름돈 안 받는 거예요. 약간 이런 손님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는 좀 배달을 시키면서도 제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들이 좀 종종 있는데 수수료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서 진짜 남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국에 수수료가 계속 오른 이 시국에 이 돈으로 좀 먹기가 죄송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매장들은 어떤 도드라지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굉장히 좀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어머니께서 제 주방을 좀 도맡아서 일을 봐주시고 계셨었는데 트렌디한 메뉴를 좀 트렌디하지 않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소고기 타닥기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좀 굉장히 트렌디한 메뉴였는데 그 소고기 타닥기 같은 경우는 양은 적고 값은 조금 비싼 그런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하도 이제 어머니께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볼품없이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서빙을 하면서 조금 이제 부끄러웠는데 아마 드시는 손님들도 이 소고기 타닥기 좀 돈 아깝네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당연히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서 고기도 바꾸고 또 플레이팅 접시, 뭐 소스, 야채 죄다 이제 다 바꿔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가게에서 제가 소고기 타닥기를 이제 시켜 먹을 때 우리 가게와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가게는 좀 안 부끄러운가 이렇게 나가면? 혹은 뭐 이 가게는 남는 것도 없겠다 정말 잘 나오네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부끄러운 음식을 제가 개선을 해보니까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돈을 더 주고 싶은 식당은 음식의 퀄리티나 양에서 손님들한테 만족감을 주느냐 아니냐로 일부 판가름이 나요. 이게 좀 절대적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해당 음식을 먹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처럼 이 집 남는 것도 없겠다 라고 느낀다면 그 집은 분명히 초반에는 마케팅이 좀 안 좋고 마케팅을 잘 못하고 상권이 좀 별로여도 끝내는 손님으로 들어차 있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간, 그 실현의 기간을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고 퀄리티를 떨어뜨리냐가 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반문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퀄리티를 떨어뜨린 이유가 수익률을 보면 도저히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좀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양도 좀 조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매장의 경우는 손님들이 실제로 돈을 좀 더 주기도 하고 더 주고 싶다고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광진구에 있는 소량도라는 횟집이에요. 이 횟집이 된장 가오리 묵국, 뭐 된장 가오리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거를 무료로 주거든요. 이거 솔직히 돈 받고 팔아도 될 정도의 퀄리티와 맛이에요. 국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이제 가오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무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국물이 좀 굉장히 시원하고 된장에서 느껴지는 그 고유의 맛 때문에 만족도도 거의 최상이에요.
무료로 주지만 무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차를 타고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가는 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식당들은 일반적인 그냥 식사를 파는 것보다는 뭐 3만원, 4만원, 5만원대 어떤 그런 요리를 많이 팔잖아요. 그 대신에 퀄리티는 상당히 높죠. 일부러 찾아가는 집들이니까요. 그런 집들은 처음에는 손님이 잘 찾아오질 않아요. 아니 뭐 식당이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하지만 한 번 갔던 손님들이 다시 찾고 입소문을 내주고 이 돈이면 약간 혜자다 라는 걸 깨우치면서 자연스레 찾는 손님이 많아지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그 40대 이상들이 좀 많이 찾는 편이고요. 결국 이런 곳들은 버티다가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리게 되고 억대씩 팔면서 수익이 막 2천, 3천 꼬박꼬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제 재료에 더 신경을 이제 쓰게 되고 세심한 부분까지 이제 놓치지 않고 아주 작은 식재료들에도 꼼꼼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되면서 경쟁자를 바로 그냥 압도해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지만 가끔 술집에서 서빙을 하는 친구들한테 10,000원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팁이죠. 이게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기분 좋은 분위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술을 마시다 보면 뭐 혹자는 아이 뭐 그거 서빙하는 그 친구가 예뻐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직접 저도 이제 남자한테 팁을 받아본 입장에서 그렇진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남자한테 팁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 뭐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한테 팁 주는 거 말고 일반적인 식당, 일반적인 술집에서 말이에요. 제가 처음 남자에게 팁을 받았을 때 알바생인 줄 알고 팁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그 손님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좋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 팁을 주신 거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팁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음식의 뭐 퀄리티, 플레이팅 이런 거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의 어떤 돈인 거예요. 그 팁은. 만약 이제 7,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으러 갔는데 알바생한테 10,000원짜리 팁을 줬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음식 값보다 더 높은 팁을 어떻게 보면 준 거잖아요. 이건 해당 식당 사장님의 경우는 그 알바생을 진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만큼 좋은 분위기가 뿜어져 나오게끔 손님들에게 좀 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니까요. 돈이 아깝지 않다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 음식값보다 더 높은 금액의 팁을 주고서도 기분이 좋은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용리단길에 있는 그 아타리라는 야끼토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말 돈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좀 얻어먹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랑 뭐 조각 케이크랑 바리바리 사가지고 그 직원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진심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고마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외국에는 이런 팁 문화가 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5,000원짜리 한 장 팁을 주는 건 눈치가 보여요. 상당히 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적은가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라는 그런 기우가 생기기도 하죠. 잔돈을 놔두고 가는 것도 이제 당연히 이상한 행동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문화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팁이 그 매장을 평가하는 어떤 척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화가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강제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의 주재원으로 한 3년 정도 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필리핀에서 마사지 샵이 굉장히 저렴한데 한국인들은 거의 오지 않는 현지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마사지 샵을 제가 다녔는데 1시간에 100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사지가 1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을 치자면 지금도 거의 비슷한데 2,5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전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3번 매일 가다시피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다니니까 그 가게의 사정을 좀 훤히 알게 되었는데 많은 직원들 중에서 최고 매니저 자리에 올랐던 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팁을 가장 많이 받는 친구였어요. 사장님이 똑똑한 거죠. 본인은 매장에 잘 나오지 못하니까 팁 용지에 써져 있는 금액을 매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친구를 눈여겨보다가 최종 매니저 자리에까지 이제 올린 거였어요. 그때 직원이 한 20명가량이 넘었으니까 치열한 경쟁 끝에 그 친구가 최종 매니저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일반 개인 식당의 경우는 이런 인사평가가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이 친구 때문에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좋은 서비스가 나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인사평가 시스템이 잘 갖춰진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를 보면 참 배울 게 많다라는 걸 느끼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이유는 그게 이제 손님의 유무의 차이를 확실히 판가름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직원들 때문에 손님들이 많아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게 진짜 매장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직원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싶은 매장으로 또 탈바꿈이 되는 거고요. 10,000원이 되지 않는 국밥을 먹으면서 10,000원의 팁을 준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장님은 진짜 인복이 있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좋은 직원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실력에 속한다고 좀 보시면 돼요. 스킬이 남다르다는 거죠. 돈을 더 주고 싶은 식당을 이제 만들어버린 셈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억대로 팔고 있는 사장님들이 있다면 무조건 이거는 벤치마킹해서 배우셔야 돼요. 직원 관리든 뭐 음식의 퀄리티든 서비스든 양이든 손님을 어떻게 이제 만족시켜 주는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건 이제 정답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분명히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억대로 팔고 막 돈을 더 벌고 있는 사장님들은, 돈을 더 주고 싶은 식당들은 이런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맛과 퀄리티가 좋고 서비스가 좋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인 매장들에 한해서는 1만원 쓸 거를 2만원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건 돈을 더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더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장님들에게 우리 뇌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손님들이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만족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익이 되는 셈이에요. 서로 윈윈인 거죠. 사장님도 이익이고 손님도 이익이고. 자, 여러분, 돈을 더 주고 싶은 식당들의 사장님들은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오류,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이용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추려고 애쓰는 곳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곳들이 좀 잘 살아남고 있어요. 어느 외식업체 대표님이 이런 인터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본 건데 결국 살아남는 곳들은 돈이 아깝지 않는 곳들이더라. 그게 무엇이 되었든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돈이 아깝지 않은 곳, 돈을 더 주고 싶은 곳, 부끄럽지 않은 음식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고 보면 참 부끄러운 음식들을 많이 저는 좀 만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음식을 예전에 이제 판매를 한 적도 있었고요. 왜 그랬을까?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진지한 어떤 고뇌의 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 매장에서 파는 음식이 과연 돈을 더 주고 싶은가? 아니면은 돈이 아까운가? 또는 부끄럽지 않은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고뇌하는 그런 순간들을 매번 이제 가졌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어디를 가면 진짜 이거 돈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듯이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정작 이제 사장님 본인 스스로만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오늘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음식이 돈을 더 주고 싶은 음식인지 아닌지를요. 스스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게 힘들다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억대로 파는 사장님들한테 진지하게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려 봐도 좋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자기 객관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도 마저 한번 봐보세요.